자연과 인간의 행복한 소통을 위한 프로젝트 MBC 지식나눔 콘서트 Will Love Pop 오늘의 사회자 김한석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오늘 문을 활짝 열어준 게 우리 국악 퓨전 그룹 열앙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여러분의 박수가 필요하군요. 예. 사실 들으면서 우리나라의 가락과 또 이 팝송의 이 소리가 너무도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저는 의외였어요. 여러분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예, 너무 잘 어울리더군요. 사실 궁금하거든요. 이 우리나라의 가락과 이 팝송의 이 음악이 잘 매칭이 됩니까? 국악이라고 하면 정적인 것만 생각하시는데 요즘 팝이랑 같이 접목해서 지금 들으신 것처럼 댄싱킹이랑 접목하니까 다 아시겠죠? 네. 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반응들도 좋고 호응도 좋았어요. 항상. 네, 사실 저도 우리나라의 국악 알고 있지만 사실 이렇게 이 국악에 맞춰서 춤을 춘다. 사물놀이 이후에는 이렇게 춤이 잘 안 나오고 이게 가만히 듣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그 열악의 무대를 보니까 어깨가 들썩썩 차고 말이죠. 예, 춤도 저절로 나오게 되고 앞으로도 문화 지킴이로서 꾸준한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우리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춧가루로 염색하면 어떻게 하냐면 매운맛이 나겠죠. 손 들어보세요. 서울 와서 고생합니다. 우리나라 방위하고 맞는 색은 청색이다. 나라를 뺏기고 하는 것도 상관없고 경제를 다 뺏기고 하는 상관없는데 문화 뺏기면 다 뺏기는 거예요, 진짜. 장미 축제가 100주년이에요. 이 한복 이렇게 좋았던 모양이라. 우리 문화를 외국에게 알린다 해서 우리나라의 문화를 알려주고 본일세 제비원에서 손실받아 공산에 던져왔더니 다복 소리가 자르면서 정장복 광장복은 우리 지동에 다 떼었구나. 에라 만수 에라 들야 금방 했던 이 성주풀이가 몇 세기 거냐면은 18세기에 굉장히 인기를 끌던 성주풀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근데 지금 연세 어느 정도 드신 분들 머릿속에는 이런 성주풀이가 말고 누구께 들어가 있느냐면은 그 유명한 가수 김세레나 씨가 불렀던 거. 낙양성 심리하에 높고 낮은 저 무덤은 영웅허거리 몇몇 낙양성 뚱따당 뚱땅 심리하에 뚱따당 뚱땅 그게 지금 입력대가 있죠 하는데 이 소리의 거의 한 몇백 년 전 형태가 금방 김준호가 불렀던 게 그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화를 보면은 굉장히 참 신기하고 재미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지금 점점 보면은 왜 세계 자체가 왜 인터넷이 발달되고 글로벌화 돼가고 하니까 우리끼리 점점 이제 이렇게 점점 사라지는 이런 위기에 지금 와 있어요. 그러면 15세기, 16세기에는 주 반주 악기가 뭐냐면 이런 악기들입니다. 이런 악기. 한국 사람은요 북장구 징깽가리 이거 들고 나면 참 우습게 생각합니다.
왜? 아무 데나 볼 수 있으니까. 초등학교 손주들 저 운동회 가도 볼 수 있고, 동네 경로당에 가도 볼 수 있고, 막 굴러다니고. 일단 가격이 싸니까. 뭐 바이올린이 막 이런 같이 막 엄청 비싸고 이런 것도 와 이럴 건데 제 건 비싼 겁니다. 이 악기를 가지고 그 당시에 반주를 합니다. 한국인에 있어가지고 요 북장구 징깽아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 민족의 아이콘하고 똑같습니다. 요것도 우리가 안 아껴주면은 옆에 어디 다른 나라가 자기 나라 거라고 또 저 어디 저 문화유산 등재시켜 놓을 거야 아마. 요것도 우리가 아껴줘야 돼 지금 진짜. 북장구 징깽아리가 자 쇠로 만든 악기가 있고 그 다음에 가죽으로 만든 악기가 있죠. 요 쇠로 만든 악기는 자극을 시키는 게 어디를 자극시키냐면 뇌파를 자극해요. 북하고 장구 치면은요 울림이 옆에서 듣잖아요. 울림이 옆에 들으면 배하고 가슴이 떨려 이렇게. 요 깽가리 소리는 아무리 들어도 절대 가슴 배 안 울립니다. 머리 울립니다. 뇌파를 자극 뇌파를. 그 이걸 두들겨 주면은 힘이 생긴 힘이 한국인들은. 그래서 옛날에 들에 굉장히 힘든 일을 한다든지 할 때 꼭 들어간 악기가 뭐다? 요거 가지고 효과 최고로 본 게 언제입니까? 10년 전에 2002년도 월드컵 할 때. 참 비빔밥 그릇같이 생긴 운동장에 고추장 발라놓듯이 빨간 옷을 입고 가가지고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저게 비빔밥이다. 내가 저게 비빔밥이다. 거기다가 진짜 우리 장단, 우리 제일 신나는 장단 오방진 장단 이걸 써가지고 대한민국 했던 거 기억나시죠? 한번 해봅시다 같이. 대한민국! 대한민국! 이게 한국인들한테는 힘을 줘요. 이렇게 에너지를 막 활성화시키고 왜 축구 막 이런 거 하다가도 막 힘을 주죠. 힘을 주는데 요 소리를 처음 들은 우리하고 맞붙은 이탈리아, 스페인 그 양반들은 지금도 피파 랭킹 10위 아닙니다. 우리는 저 밑에예요. 저 밑에.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깨진 이유가 뭐냐면 요것 때문에 깨져요. 옛날 우리 조상들이 참 현명한 게 요 북장구 징깽아리를 여러 명이 두들기는 걸 보고 뭐라고 하면 풍물 친다 이래가지고 바람 풍차 써가지고 이게 드디어 이제 나중에 이게 뭐로 쓰이느냐면은 농 가운데에서 주로 이걸 많이 쳐요. 농 가운데에서. 그 농 가운데에서 이렇게 쳐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옛날에 농약이란 게 없죠. 파라치온 이런 거 없잖아요. 농 가운데서 요걸 두들기고 가면은 벼에서 가장 안 좋은 해충이 멸구입니다. 멸구. 그 멸구가 이거 한번 두드리고 하면 이 스트레스 받아가 한 70%가 땅에 다 떨어집니다. 이게 자연농법, 자연농법. 그 이게 우리 민족하고 진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우리 민족의 아이콘이다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논에서는 항상 이 악기를 갖다가 쳐주고 가야 되고 리듬 자체가 전부 뭐냐 다 관련돼. 그래서 우리 풍물 두들기고 막 이렇게 지신 밝게 해주고 할 때 그런 게 하는 게 있습니다. 허여루어 지시나 창독대 지시를 올리자 꼴치자 이 집에 장독에 꼴치자 강원도 거리 날아와 이 집에 장독에 꼴치자 잡기 잡시는 물알로 마음먹은 요리로 요런 방충작용. 그 다음에 또 기원의 의미도 벗어날 수가 없죠. 가뭄을 가지고 이제 난리죠. 그래서 옛날에 가뭄하고 기구제 할 때 꼭 요 북장구를 치면서 이게 또 신하고 통하는 어떤 그 통로가 됩니다. 이게 용왕님께 기도를 합니다. 허여루어 지시나 용왕님 지신을 올리자 잡기 잡시는 물알로 마음 먹은 요리로
이 생활 속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건데 사실은 이게 지금은 여러분들 내리 속에는 뭐로 와 있냐면 그냥 단순하게 오락적인 거, 그죠? 요런 어떤 요런 작용을 갖다 했던 게 바로 이 북장구직 땡간이다. 그리고 이게 진짜 농경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우리 리듬부터 시작해. 우리는 어차피 농사 짓는 민족입니다. 농사 짓는 민족. 농사 일하고는 농사 일의 어떤 리듬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 유명한 상주 모신기 노래 그냥 막 부르는 거 아닙니다. 그거 모를 심는 동작하고 딱딱 들어맞습니다. 이거. 뭐 심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오. 아이고 이 서울 와서 고생합니다. 그냥 얼마나 답답하겠노. 6월달 되면 이거 심고 싶어가지고 그죠? 못줄을 요리 딱 해가지고 박자가 있습니다. 못 심는 박자, 세 박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상주 함창 봉갈못에 연바 따는 저 처자야. 연밥 줄바 내 따줄게 이내 품에 안겨주소. 리듬에 맞다 안 맞다? 리듬에 맞게 되는 리듬에. 이 리듬에 맞춘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 보고 설악산에 공짜로 여행 보내준다 해가지고 관광버스 타고 가죠. 마라톤을 내가 뛰어가라면은 가다가 저 덕소중가 다 쓰러질 양반들이 에? 관광버스 태워가지고 웅다락 7시간 흔들고 가봐야 한 명도 안 쓰러집니다. 리듬에 맞춘다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요런 가사들도 있죠. 굉장히 뭐 비과학적으로 막 갖다 붙이는 거 같죠. 전혀 아닙니다. 한 3가지 정도가 굉장히 교훈적이고 약간 재미가 없는 가사라면은 웃음 꼭지가 꼭 한 줄씩 들어갑니다. 모시야 적삼에 반쯤 나온 옛날 엄마들 브레지어가 없잖아요. 우리 엎드리고 하니까 반쯤 나온 연적 같은 저 좀 보소. 많이 보면 병난단다. 참외시같이 외시같이 조금만 살짝 보고 가서 이게 해서 하는데 여자분들이 부르면 재미없어요. 그냥. 일부러 모를 심을 때 남자 여자 막 섞어서 같이 심어요. 점잔을 빼는 남자한테 그 가사가 가게끔 딱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이런 식으로 해요. 모시야 적삼에 반쯤 나온 연적 같은 어서 그래서 특히 농사를 요런 짓던 민족이다 보니까 그 가사하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절절히 많겠어요. 그게 우리가 사실은 무관심한 속에서 이게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왜 글로벌 시대를 살고 뭐 첨단 시대를 살고 뭐 손가락 몇 번 일하면 막 인터넷도 되고 하는 이런 시대 사는데 우리 스스로가 진짜 우리를 안 아껴주면은 남들이 다 뺏어갑니다. 중국 사람들한테 이번에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작년부터 아주 막 중국 사람들이 아리랑이 자기 거다 일하니까 내가 막 벌어먹고 살아 요새. 그런 식으로 진짜 거짓말 아니고 나라를 뺏기고 하는 것도 상관없고 경제를 다 뺏기고 하는 상관없는데 문화 뺏기면 다 뺏기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바쁜 세상이지만 특히 우리 문화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소리 진짜 우습게 보지 마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길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신이 내려온다. 지신이 내려와. 하늘이 생겨 갑자년 지신 땅이 생겨 얼추다. 여봐라 몽수야 그놈 봐라. 옷은 벗어서 난게 걸고 가슴 벗어서 등짐 오곰떼님을 바짝 메고 옥도끼를 둘러매고 신내만치를 눌러서라. 오리마치를 뛰어들어 한찰 지고 두찰지 나무 넘는 소리 봐라. 천지가 진동하고 사방이 소나나다. 네, 우리 김윤호, 손심심 두 분의 명강의
강의를 들으면서 저도 좀 막 같이 웃고 너무 막 그 환희 막 여러 가지 다 느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궁금한 게 좀 있었어요. 왜 우리의 소리, 우리의 가락은요, 왜 춤을 추게 만들까요? 그게 신기해요. 이 음악이라는 게 그 음파로 와닿는 게 있고 심파로 와닿는 게 있어. 심파로. 예. 그 우리 요새 뭐 저 하면서 요즘 유행하는 거 있죠. 뭐 소리 반, 호흡 반 네네네. 뭐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사실 국악에서는 기음이다 해가지고 히읗자 발음 나는 거 있잖아요. 하는 거. 이걸 국악에서 엄청 많이 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짧게 해도 요 하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신나는 음악에는 굉장히 신나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음식 하는데 참기름 한 방울 딱 넣듯이. 여러 방울 넣으면 맛없잖아요. 왜? 네네. 딱 한 방울. 그러니까 신나는 노래에서는 무슨 해가 무혼경 세해제해는 웽구호개뇨 들어가죠. 네. 슬픈 음악도 마찬가지. 슬픔을 더 슬프게 하는 거. 아니 또 있어요. 사실 우리 생활 속에 항상 많이 쓰는 단어인데요. 네네네. 여보 사랑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속삭이는 거. 여보 사랑해. 만정이 톡 떨어져. 그 심파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소리, 그렇죠. 심파. 영혼을 울리는 거. 와, 사실 뭐 외국인 분들이 우리의 소리를 듣고 많은 분들이 인터뷰하실 때 이상하게 어깨가 저절로 움직인다라는 그런 인터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로버트 할리 씨하고 친한데 네. 실험을 해봤어요. 제가 할리 씨 이 노래 듣고 느낌이 어떤지 이야기해봐요. 흥보가 기가 막혀 나가는 말을 듣더니만은 가슴이 찢어지네. 사실 말이죠. 이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실 젊은 친구들은 좀 이렇게 외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많은 반성을 하게 되고 우리 문화가 이런 특징이 있구나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멀리 찾지 않아도 여기 지금 20살 때 20대 친구들이 분명히 있는데 제가 잠깐 죄송합니다. 잠깐만. 예. 사실 우리의 문화, 우리의 소리 또 우리의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문화에 대해서 어떠셨어요? 우리 잘 모르던 음악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알게 되었고 흥미롭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흥미롭다. 예, 사실 우리 젊은 두 분이 지켜주셔야 될 것들 또 두 분이 해야 할 몫이 분명히 있습니다. 뭔지는 아시겠어요? 문화시키는 거죠. 이럴 때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예. 일단 우리 젊은 세대들이 사실 우리 문화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동의보감 누가 만들었냐고 아냐고 여쭤보면 정광열 씨요. 예. 그만큼 우리의 문화를 쉽게 말하면 새롭게 해석해서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젊은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있고 만들어주고 있는데 그 새롭게 만들다 보니까 우리의 원조, 쉽게 말하면 뭐 오리지널, 우리의 대한민국의 전통 문화를 좀 이렇게 쉽게는 이해하지만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병폐를 좀 막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그거는 이제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시대가 뭐 밥 먹고 숙령 안 맞고 다 커피 마시잖아요. 좋은 거 먹잖아요. 원두 커피 좋은 거. 네. 나도 좋은 거 먹어요. 하는데 저보고 이제 물어보면 김준호 씨도 청바지를 입으시네요. 어차피 이 시대에 사는 거야. 이 시대에 사는데 그 꼭 과거하고 해가지고 조선시대가 지금 상투 틀어가지고 가 쓰고 다니라 이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하니까 조금 젊은이들한테 이제 어필하는 그걸 해가지고 접근하기 좋은 거는 요 퓨전식으로 하는 거 있죠. 아까 여랑 우리 팀들 하듯이 그런 음악이 사실은 좋습니다. 그걸 접해가지고 조금 더 관심을 가질 때 약간 깊이 들어가는 게 좋지. 처음부터 해가지고 그 쓴 한약을 야 몸에 좋은 거다 먹어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자, 오늘 김진호, 손신식 씨의 얘기를 함께 쭉 들으면서 사실 대한민국이 필요한 어떤 추임새 또 우리의 가락이 있듯이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네. 정말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 두 분에게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천연염색 연구가 이종남이라고 합니다. 예. 물로만 하는데 1차 섬유에 손상이 가요. 줄어든다든가. 담가 놓으면은 이게 좀 풀어져요. 예? 오랜 시간 동안 해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스럽고 조화롭게 가르쳐 주셔서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뭐 내가 지킨다라는 그런 거보다는 내가 좋아서 일단 하는 거니까 뭐 좋아하는 거 하니까 뭐 행복한 그런 부분도 있고 꾸준히 한 장르로서 계속 보존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계승 발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색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과연 그런 색깔은 몇 가지나 될까요? 몇백 가지 아니면 몇천 가지 정도 될까요? 몇 가지요? 몇천 가지요? 그럼 그런 몇천 가지 색깔들을 이렇게 자연에서 나는 식물이나 돌이나 이런 것들을 색이 낼 수 있을까요? 못 내요? 예. 우리가 사실 자연에서 얻는 재료 뭐 꽃이나 풀 이런 거로 빨주, 노초, 파남보로 색을 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다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이게 이제 쪽이라는 식물인데 우리가 봤을 때 그냥 푸른색, 초록색 잎인데 여기서 이쪽에 이렇게 청색이 나와요. 하늘빛, 뭐 물빛 그런 게 나오고 또 이쪽은 이제 소목이라는 염료인데 여기에서 피 같은 빨강이 나와요. 이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치자죠. 치자는 다 알고 있죠. 노랗게 나오는 거. 이거는 이제 도토리예요. 우리가 흔히 산에 가면 많이 있는데 이 도토리는 이제 갈색을 내기도 하고 회색, 검정 이런 것도 색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홍화라고 해갖고 그 홍화씨 많이 알죠? 그 골다공증에 좋다는 거.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씨는 약으로도 먹지만 이 꽃잎으로 우리가 붉은색을 염색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분홍치마나 아니면 그 연지곤지라고 아시죠? 그 연지곤지도 이 꽃잎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색을 쓰는 것들은 얼굴에 쓰는 화장재료 같은 것도 다 이런 식물성에서 아니면 광물에서 다 채취를 했는데 대부분 좀 칙칙한 갈색이나 어두운 색깔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화학에서 나오는 색깔보다 더 깊고 아름다운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럼 과연 천연염색이라는 건 뭐냐? 천연염색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자연에서 얻는 꽃이나 식물 아니면 벌레 또 동물의 피 이러한 거를 이제 천에 염색하라는 걸 말하는 건데 이 염색이 참 변수가 많은 것이 똑같은 재료로 염색을 해도 어떤 물을 사용하느냐 우리가 수돗물을 사용했을 때 아니면 지하수나 냇물을 사용했을 때 똑같은 재료로 염색하는데 색의 깊이가 달라요. 제가 왜 염색을 하게 됐느냐 제가 이러한 매력을 알기 전에는 단순히 예전에 어떤 잡지책에서 옛날 유물 조각보를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색이 청색하고 홍색 그 두 가지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대학에서는 이제 화학염료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비슷하게 색을 내서 한번 만들어 가져야 되겠다 했는데 그 느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이런 옛 조각보를 만들려면은 옛날식으로 염색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겠구나 전통 방식으로 하는 염색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염색할 당시에는 90년대 초반이라 그 자료가 없었어요. 요즘에는 뭐 인터넷이나 뭐 여러 가지 정보가 많기 때문에 뭐 검색하면 바로 나오지만은 그런 자료가 전무했기 때문에 관심은 갖고 있었지만 염색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좀 몸이 좀 허약해서 제가 이제 한약재를 좀 많이 다려 먹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황백이라는 한약재가 있었어요. 예, 끓이니까 노란색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도 제가 그걸 약으로 먹기 위해서 끓여 먹었는데 관심이 있기 전에는 그게 노랗게 우러나오는 거가 그냥 약이라고 생각을 했지 염색에 쓰는 재료라고는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유물 조각불 하나 만들기 위해서 색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서 모든 게 이제 색의 자연에서 어떤 우러나오는 색이 색의 재료로도 쓰일 수 있다는 거를 인지하게 된 거죠. 우리가 그러면 최초로 천연 염료로 사람들이 염색을 써였던 재료는 어떤 걸 썼을까요? 식물도 있고 또 벌레도 있고 흙도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자연 재료 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최초에 썼던 염료는 어떤 염료일까요? 치자요? 네. 글쎄 이게 뭐 문헌의 기록으로 뭐다라고 딱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최초의 염료는 흙이 아닐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흙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TV에서 그 다큐멘터리 보면은 원주민들이 이렇게 옷을 입기 전에 몸에 막 색깔 있는 흙을 몸에 막 바르잖아요. 그거는 이제 어떤 주술적인 그런 목적도 있지만 그 미의식으로 어떤 그런 것도 있고 또 피부병 치료하고 하는 그런 목적도 있어요. 그 몸에 바르던 색깔이 있는 흙을 몸에 바르던 것이 사람들이 옷을 입으면서 옷에도 이제 바르기 시작을 한 거죠. 흙이라는 것은 이제 광물성이기 때문에 그 돌가루잖아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 염색이 잘 되게 하려면 흙이나 아니면 풀이나 아니면 악교 같은 접착제를 넣고 같이 섞어서 이제 천을 문대겨서 이제 염색을 하는데 예전에는 제가 염색할 때는 흙으로 염색을 해? 어떻게 흙으로 염색을 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황토가 몸에 굉장히 좋다고 해서 많이들 입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흙으로 염색을 하면 그냥 흙탕물을 만들어서 칠해서 염색을 하니까 굉장히 간단해 보이니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옛날 선인들은 이렇게 우리가 버리는 것들도 잘 활용해서 이렇게 옷감에 물들여서 이렇게 예쁜 색을 물들여 입었는데 우리 옹고지신이라는 얘기가 있죠. 옛 것을 익혀서 새로운 것을 안다. 우리가 옛날에는 참 색이 없는 암흑시대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옛날 건축물의 그 단청이라든가 또 뭐 탱화라든가 그런 회화의 그림에 다 이런 천연에서 나오는 것들로 썼거든요. 옛날 하면은 이제 단순히 색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 다양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생활소품이 있잖아요. 옛날에 뭐 한지에다 염색해서 한지 색 박스라든가 아니면 시대다 염색해서 자수를 놓는다든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의식주에 사용된 거는 다 예전에 자연에서 얻는 염료들로 색을 뽑아 썼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현대에 와서 그 맥이 잠시 끊겨서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색이 그렇게 단순히 옷감에만 쓰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의식주에 관계된 모든 거에 다 색이 다양하게 쓰였다는 것이죠. 제가 맨 처음에 염색을 하기 시작한 것은 단순히 옛날 그 유물 조각보 하나 만들어 가지기 위해서 시작을 한 거고 그 시작을 필두로 해서 이렇게 식물이나 꽃 이런 나무에서 원색이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빨강, 노랑, 파랑 이런 게 빨주노초 파남보가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게 나오니까 너무 신기해서 거기에 빠져들면서 염색을 하게 됐고 그렇게 이제 몇십 년간 염색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이런 우수한 문화가 그냥 현대에 와서 그냥 사라지는 것이 좀 너무 아쉬운 거예요. 요즘
지금 시도하는 새로운 염색하는 작업은 제가 단순히 천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천연 소재가 나무나 돌, 뭐 금속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염색을 적용을 시켜서 상품이나 작품 그런 거에 많이 활용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러한 것들을 저 하나의 노력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으로 해서 그 21세기 어떤 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연구를 하면 어떨까. 천연 염색 왜 우리가 지켜야 되는지. 일단은 요즘에 이제 전 세계적인 게 지구 온난화로 요즘에 이렇게 덥지 않아야 되는데 덥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인공 색소를 이런 게 쓰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환경 오염을 많이 유발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아토피성 피부염이라든가 이런 피부병도 많이 유발을 하잖아요. 자연에서 얻는 재료들은 색소가 복합 색소예요. 색소가 빨강색이라도 빨강 색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여러 색이 복합적으로 있는 거고, 인공 염료, 서양에서 온 염료는 빨강색이면 빨강 색소 한 가지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있으면 눈이 굉장히 피로하고 또 어지럽고 정서가 차분해지지 않는데, 이런 천연 염색은 이게 복합 색소이기 때문에 원색이라도 그게 자극적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애들 방에, 정서가 산만한 애들 방에 뭐 벽지라든가 친구라든가 이렇게 커튼을 해주면 자연을 바라보고 있는 거와 그 똑같은 동일한 효과를 누리는 거예요. 복합 색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색이긴 하지만 저 안에 색소가 여러 색소가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정서가 차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염색해서 입으면 그러한 것들은 이제 치료 효과가 있으니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말씀하신 와중에 몸에 좋은 약은 정말 좋은 색깔로 거듭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이 자연은 곧 사람에게 좋은 보약이다라는 의미인가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예. 사실 그 제가 뭐 색을 또 연구하시는 우리 선생님으로서 굳이 대한민국의 색깔을 하나로 표현하자면 대한민국은 어떤 색깔일까요? 우리나라가 그 동방예의지국이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가 동쪽에 해당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음양오행에 따르면 동쪽에 해당하는 색이 청색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 고조선 시대의 그 기록을 보면은 그 당시에는 그 나라에서 명령을 내렸어요. 국민들 모두 청색 옷을 입으라. 그리고 머리는 뭐 댕기 모양을 해라. 이렇게 딱 지정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방위하고 맞는 색은 음양오행에 따르면 청색이다. 그게 대한민국의 색깔인가 보죠. 대한민국은 시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 이제 지조 있습니다. 백이 민족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백색을 많이 선호하지만 맞는 색은 청색이다.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가정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염색은 뭐가 있을까요? 집에서는 쉽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양파 껍질 있죠. 요리하고 남은 그 양파 껍질은 그 달여서 염색하면 예쁜 주황도 나오고 또 철 같은 거 사용하면은 카키색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파 껍질을 요리할 때 버리지 말고 잘 모아뒀다가 염색에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참 철부지 같은 생각인데요. 가끔 밥을 먹을 때 김치 국물이 떨어지잖아요. 김치 국물로 온통 물을 들이면 예쁜 색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감히 한 적이 있습니다. 철부지죠, 제가. 뭐 철부지는 아니고 그런 질문들을 종종 합니다. 사람들이. 네네네. 우리가 그 김치 국물 그 고춧가루로 염색하면 어떻게 하냐. 왜냐하면 색이 붉으니까. 근데 그것도 이제 염색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이제 좀 매운 맛이 나겠죠. 네. 네. 그리고 우리가 그 김치 국물 떨어진 거는 물은 들지만 세탁하면 나중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염료로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자, 오늘 좋은 색깔을 얘기해 주신 또 우리 대한민국의 색깔을 또 정해 주신 우리 이종남 선생님께는 다시 한번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또 CNN 방송으로 직접 생방송으로 나가서 한복은 한국 국민이 많이 입어야 되고 뿌리는 변하면 안 될 것 같아. 우리나라의 문화를 알려주고 소중하게 좀 더 느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자연과 인간의 행복한 소통을 위한 프로젝트 배우고 나누고 소통하는 시간 We Love Palm. 또 오늘도 반가운 인물 세 분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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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뭐 사실 그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 앞에 패션쇼를 멋지게 해주셨거든요. 네. 이제는 한복도 대한민국의 문화의 한 컨텐츠가 되었죠. 그럼요. 예. 문화 하면은 그리고 의식주에서 의가 가장 앞에 붙는 걸 보면 이 의복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가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지금 런던 올림픽을 얼마 앞두고 가서 쇼를 멋지게 또 하고 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런던 가기 전에 네네네. 저 미국이 포틀랜드라는 데가 있잖아. 네네네. 포틀랜드 2006년 6월 9일 날 네. 장미 축제가 100주년이에요. 그러니까 미주 전역에서 여고생 퀸을 한 사람 뽑아. 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핸드 프린팅을 장미꽃 동산에다 하는데 그 카퍼레이드를 해요. 아침 10시에 시작을 하는데 장장 8km를 차를 타고 걷고 네. 그때 이제 우리 대한민국 가수들을 네. 그리고 코미디언들을 거기 초청해 10사람을 초청을 했는데 한 100개 국가 네. 그러니까 자기네 전통 네. 문화를 거기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해서 한번 갔는데 거기 이제 Of Ulsan, the trees and the water on this float represent the recovery of the river. The cute little whale up front, you can see. 그래서 공연도 하고 네. 우리 것을 좀 많이 좀 알려달라. 그래서 쭉 다 보니까 뭐 미국, 인도네시아, 뭐 필리핀, 이제 뭐 중국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중간에 한 15번째 우리 한국인데 네. 여자 가수들은 우리 고유의 한복 예. 이거 이상 알릴 게 없더라고. 그래서 차를 태우고 대북을 한국을 나타냈고 우리는 맨 앞에 12발 장수 이제 그 상세 12발 상세를 앞에서 막 그거 흔들면 우리는 이제 고전 유목장을 많이 했으니까 제가 사또처럼 보이죠? 내가 이방처럼은 안 보이십니다. 여기 이방은 예. 이쪽에. 그래서 사또복 옛 조선 시대 때거든요. 사또복 뒤에 이제 2호 예방 옷을 입고 네. 이제 카포레이드를 나가는 거예요. 피가 네. 보슬보슬했는데 8km를 가야 되는데 갓신 신고. 예. 처음에는 괜찮은데 한 1km쯤 가니까 이제 다리 이렇게 붙더라고 발이. 근데 그분들이 이 도로변에 하여튼 관중들이 하루 전에 우리 걸 보기 위해서 이 카포레이드를 보기 위해서 하루 전에 거기서 노숙을 하면 자고 10시에 출발하는데 오후 4시인가 끝났는데 거기 쫙 그 노변을 채운 거예요. 시민들이 다 이렇게 좋아하다가 우리가 탁 나타나니 이 한복이 그렇게 좋았던 모양이라 코리아 콧 그게 또 CNN 방송으로 직접 생방송으로 나갔어요. CNN 방송. 우리 방일수 선생님하고 이미순 선생님은 또 공연으로 또 국위 성향을 하시는군요. 그래서 그날 그걸 퍼레이드하고 저녁에 이제 공연하는데 얼마나 소중한 문화냐면요. 저는 네. 그냥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쇼를 하라고 이렇게 제안이 오면 한복은 한국 국민이 많이 입어야 되고 한국에서 할 일도 더 많다며 사실은 거절을 늘 했는데 이번에 정말 MBC에서 하는 주최, 그러니까 우리 문화를 외국에게 알린다 해서 네. 포미닛하고 EXO 이러니까 스타들하고 같이 이제 한복을 포미닛에게 입혔고요. 네네. 예를 들어 모델도 다 외국에서 저희가 구해서 한번 한복을 입혔는데 네. 어느 정도로 반응이 좋았냐면요. 네.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반응이 그래요? 컸어요. 네. 예, 예. 그분들은 좋으면 일어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복 문화를 이렇게도 이 외국인이 좋아하네라는 것 때문에 또 모델을 둘 데리고 백화점을 제가 한복 입고 네. 도는데요. 거의 사진을 거의 200~300컷을 찍힐 만큼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이 막 너무 신기하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많이 이런 쇼를 많이 내 문화의 어떤 예. 그 알림이로서 네네.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아, 네, 그러면 우리- 잘 뵀어요. 한복하면
이미춘 선배님이나 저희들처럼 많이 참 많이 없을 입었어요, 거예요. 내가. 왜냐면 예. 고전 유목장 일주일에 한 번씩이니까 예. 하인서부터 양반에서 진사로부터 사또로부터 임금님 안 해본 게 없어요. 네. 근데 참 편리하고 좋아. 입을 때 씻고 그냥 허리띠 이렇게 그냥 졸라 굴러도 매면 되고 괜찮고. 대님 매면 되는데 한 가지 조금 불편한 게 있더만 네네, 뭐죠? 생리적으로 좀 급할 때 네네. 한참 걸려야 돼. 하루가 걸려 그때는. 이거 입을 예. 때는 1분인데 가서 볼일 볼 때는 1시간 걸려야 돼. 네, 이제. 일단 네, 우리 내리고 이제 이 아이가 나왔으니까 얘긴데요. 사실 그 한복하면 이제 많은 여성분들이 요즘 뭐 S라인이다, 뭐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하는데 사실 최고의 장점은 예. 그 어떤 D라인도 감춰질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렇지. 예. 특히 나 같은 사람. 예. 예. 근데 사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예전에는 급한 일 용무가 있거나 이러면 좀 힘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면 이제 문화가 변해감에 따라서 한복도 약간 변해가는 거죠. 그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조선 전기에는 굉장히 광대하고 컸지만 그렇지. 그 옷을 입고 우리가 이제 죽음을 맞이했을 때도 그 옷을 입고 갔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문화가 변해가면서 요즘에는 베레도 많이 좁아지고 조금 아까 말씀했듯이 그렇게 불편한 것만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자크를 다 넣어서 옛 것과 현대 것의 조화를 이루는 옷을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리하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네. 근데 이제 그런 거 한 가지는 변할 때 변하더라도 기본 원리되는 게 있잖아요. 그죠? 당연합니다. 근본, 뿌리는 변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럼요. 거기에 네. 이제 조금씩 이렇게 변형시켜서 시대에 알맞게끔 그렇죠. 이렇게. 예. 저 뒤에 지금 세 벌의 한복이 있는데 사실 이게 어떤 한복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고요. 네, 지금 예. 이쪽에 있는 것은요 조선 전기의 출토복을 보고 그대로 꿔맨 그런 큰 한복이고요, 여성 한복입니다. 그리고 중간 것은 굉장히 촌스럽게 느껴지죠, 여러분. 제가 28년 한복하면서 가장 먼저 만들었던 한복이에요. 지금 보면 굉장히 촌스럽지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었던 한복입니다. 보면은 베레가 굉장히 붕어베레라고 해서 크고 그리고 동정은 굉장히 가늘고 예 그런 형태를 볼 수 있죠. 촌스러웠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던 옷이고요. 네. 지금은 저 핑크색에다가 미색 조거리는 굉장히 아마 보시면서도 아 이쁘다 우리 딸에게 입히고 싶다 할 정도로 맵시가 난 현대화된 옷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이제 지금 허리춤에다가 치마를 걸쳐 입고 저고리를 입었는데요. 그냥 이건 제가 진짜 편하게 오늘 컨셉이 이렇게 변화된 문화라고 생각을 해서 예, 입고 나왔습니다. 예, 결례가 아니라면 잠깐 예. 일어나서 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변화된 예, 이 모습을. 옷은 이제 그냥 남방. 이것도 한복? 예, 남방이고요. 한복 원단으로 이렇게 조각조각 이어서 했고 예. 사실은 이 네, 옷이 네. 예 훨씬 지금 이 노랑 옷 출토복식하고 거의 가까운 치마 길이입니다. 이것이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옷을 앞으로도 많이 만들려고 이럴 노력을 땐 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있습니다. 박수를 예. 한번. 예.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 계승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신 세 분으로서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 왜 유지가 돼야 되고 계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통이 왜 유지가 돼야 되는지. 정말 우리 것은 좋은 것이야라고 말들을 하지만 여러분 사실 현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예. 제가 옷을 만들면서 느끼는 것은 서양 것은 명품이라는 이름 아래 몇백만 원씩 지불 잘하는데 사실 한복하는 사람 굉장히 힘든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문화를 계속 저 같은 사람이 지켜가게 하고 싶으시면 소중하게 좀 더 느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이런 기회에 저는 하고 싶습니다. 예. 이미 선생님. 저는 늘 그렇습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때 옷을 입고 다닌다든가 뭐 이렇게 무슨 생활을 하는 게 전부 외국식으로만 하고 다니고 또 그렇게 해야 멋쟁이다. 야, 뭐 이러고 왜 그렇게 봐주느냐. 나는 외국에 공연 갈 때는 그 나라가 뭐 호주이든 괌, 사이판, 뭐 하와이 어디든지 갈 때 꼭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코미디를 합니다. 춘향전이라든가 심청전이라든가 이런 옛날 거. 홍보놀부전. 예, 그분들에게 우리나라의 문화를 알려주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이런 걸 선호한다. 우리 박수진 선생님, 어떻게 우리의 문화 계승
저는 해볼까요? 뭐 지금까지 쉼 없이 정말 쉼표를 찍지 않고요. 아들, 딸 2명 낳아서 그냥 남편이 기르도록 놓고 그리고 한국에서 대중에게 한복을 안 입답시고 오지랖으로 정말 28년을 살아왔는데요. 지금 한국에서 열심히 일을 했다면 지금 이 소중한 문화유산을 좀 외국인에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알림이 역할을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세 분 문화 지킴으로써 대한민국을 꼭 지켜주십시오. 그러면요. 네. 예, 세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요. 어느 역사학자하고 인터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문화 그리고 또 전통 문화 계승을 그렇게 강조해야 하냐고 인터뷰를 했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한석 씨, 집에 도둑이 들어서 물건을 훔쳐가면 어떻습니까? 너무 화나고 분노하죠. 예, 대한민국의 문화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 어느 나라가 와서 우리의 것을 훔쳐갈지도 모릅니다. 예,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문화를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면 뺏길 수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저희는 다음 시간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